많은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끼리는 장사 절대로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서로 같은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싸운다는 것인데, 또 반대로는 인건비도 줄이고 서로의 힘듦을 바로바로 눈앞에서 보기 때문에 부부애가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어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중요한 건 부부끼리 장사하지 말라는 말에 싸우는 것을 떠나서 좀 더 황당한 이유도 숨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부부끼리 장사를 하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물론 케바케가 심한 부분이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참고로 부부끼리 장사를 이미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점 5가지로 이야기하고 안 좋은 점은 짧게만 언급할게요. 이건 다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첫 번째, 부부끼리 장사하면 좋은 이유는 자녀가 있다면 육아 분담을 철저히 할 수 있다입니다. 과연 그럴까 싶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육아를 전담했던 여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좋은 점이에요. 실제 많은 부부 자영업자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남편분은 아내가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걸 바로 눈앞에서 보기 때문에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기지 않고 집에 가서라도 어느 정도는 분담을 한다는 의견인 거죠.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의 힘듦을 똑같이 지켜보기 때문에 서로 육아에 있어서는 분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솔직히 이런 남자들 많잖아요.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니까 집에서 쉬는 네가 아기는 다 키워야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를 꼭 가져야 하는데 그건 네가 이해해야지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걸 보면 부부 자영업자의 경우는 육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셈이에요. 단 여기에서도 개인적 성향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은 일이고 육아는 육아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남자분들도 간혹 있다라는 거. 가게 마치면 동네 사장님과 한잔 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육아에 있어서 패스를 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건 예외로 둘게요. 두 번째, 부부끼리 장사를 하면 좋은 이유는 함께 큰 꿈을 키울 수 있다입니다. 생계형 장사든 아니면 이걸 사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든 같은 꿈을 향해 간다는 건 부부 사이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시켜요. 물론 이게 남자의 꿈일지 아니면 여자의 꿈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꿈이 부부가 같이 동일시된다면 굉장히 좋은 파트너 관계가 되는 셈이죠. 서로 목표를 정해놓고 하루하루 함께 일한다는 게 얼마나 설레이고 뿌듯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생활이 되겠어요. 실제 시작은 부부 창업으로 해서 가게를 몇 개씩 늘리고 추후에는 전수 창업만으로 큰 돈을 벌었던 한 대표님이 생각나요. 쭈꾸미와 닭발을 전문으로 했었는데 와이프분과 5년 정도 장사를 같이 하고 소스 사업으로 넘어가서 나름 성공을 했죠. 물론 소스 사업을 하는 건 오롯이 남편 혼자만의 사업이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내의 힘이었다고 하니까 부부 창업의 위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단 서로의 큰 꿈이 없다면, 생계형 창업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고된 노동으로 오히려 하루하루 다투는 날이 많아질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있어요. 서로 핑계를 대거든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등등등 하면서 말이에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이죠. 세 번째, 부부끼리 장사를 하면 좋은 점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입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똑같이 일하는 건데 인건비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확실히 줄긴 줄어요. 이게 직원 알바가 하는 것과 그 노동의 깊이의 차이를 생각하면 쉬운 부분인데, 같은 인건비를 책정하자면 차이가 심한 업무 레벨, 업무 양을 쳐내거든요. 남편, 아내는 혼자서 2명, 3명 몫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2명, 3명에게 시켜야 할 일을 혼자서 뚝딱뚝딱 해내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남편 혹은 아내가 있으면 인건비가 줄게 돼요. 이게 한 달이 아니라 6개월, 1년, 3년, 5년이 되면 인건비만 해도 수천, 수억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돈이 쌓여야만 그 노력의 결실을 보는 거겠죠. 주변에는 의외로 부부 딱 2명만 장사를 해서 알짜로 매장을 꾸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거기다가 자식들까지 함께 가족 운영을 하면서 완벽한 가게로서의 든든한 탑을 쌓죠. 실제 제가 몇몇 만나본 대표님들 중에 가족 운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을 보면 부러울 정도로 수익이 어마어마했어요. 가족이다 보니까 급여나 보너스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대해지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수익이 나오니까 대를 잇는 그런 가게로서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이런 노동이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점이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당연히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쓰지 못하게 되고 인건비가 아까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럼 혼자서 2, 3인분을 쳐내던 사람은 서서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수반되어서 포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이게 갈등의 시초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만 어떻게 돌파할 수 있다면 부부 경영이 결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는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쉽지 않아서 사람이기에 누군가가 희생했으면 하는 이기주의적 심리가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올라와서 문제인 거죠. 네 번째, 부부끼리 장사를 하면 좋은 이유는 매일매일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너무랄까요? 아니에요. 제가 동탄에서 신혼부부가 창업을 한 이자카야를 간 적이 있어요. 결혼 5년 차였지만 아직도 신혼처럼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보기만 보면 웃음이 나오고 설거지를 하면 뒤에서 와락 끌어안는 남편을 보고 탄식을 내뱉었죠. 이 부부 창업의 아주 대표적인 좋은 점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다만 나중에 남편분이 제게 지나가는 말로 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좋은 척을 하기도 한다였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잘 나가는 은행 직원이었는데 발령이 조금 먼 곳으로 나는 바람에 이참에 같이 일하자는 심정으로 그만두라고 하고 가게로 데리고 왔고, 그 뒤로 힘들어하는 와이프를 어떻게 하면 웃게 해줄까 하다가 재미있게라도 장사를 하자라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신혼의 감성으로 지내고 있는 거였어요. 물론 뭐 그 감정에 거짓이 들어있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었고, 단지 힘들어하는 와이프를 보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스킨십을 하고 웃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런 행동들이었고요.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모든 부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끌어안는다라. 팔꿈치를 좀 조심해서 백허그를 해야 되는.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부끼리 장사를 하면 좋은 점은 절대 배신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직원, 알바를 쓰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각하고 결근하고 심지어는 말도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부부는 그렇진 않죠. 거의 지각하거나 결근하고 또 그만두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시도 때도 없이 언론에 나오는 노동청 고발 이슈, 최저시급이 어떻고 근로계약서가 어떻고 퇴직금이 어떻고 좀 골치가 많이 아프죠. 이게 의외로 부부끼리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스스로는 잘 못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 막상 와이프나 남편분이 다른 곳에 일을 하러 가면서 생기는 빈자리에서 이게 가장 크게 와닿는다고 했어요. 1시간 조금 일찍 나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휴일날 오픈해도 괜찮고, 1시간 늦게 퇴근해도 뭐 부부니까 크게 눈치 보진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배신이라는 키워드인데, 아무 말 없이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게임 끝이라는 대표님들도 많았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다만 부부끼리 장사하다가 이혼 직전까지 가신 분들 많이 본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부부끼리라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5가지 부부끼리 장사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좋은 점인지 안 좋은 점인지 헷갈리신다고요? 맞아요. 저도 영상을 찍고 있지만 스스로도 좀 헷갈릴 정도로 약간 코믹스러워요. 다만 케바케가 심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끼리 장사를 할 때 꼭 지켜야 하는 3가지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초반에 부부끼리 장사를 하면 안 되는 또 다른 황당한 이유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진짜 좀 황당한 건데 그 이야기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우선 부부끼리 장사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점 중에 첫 번째는 인건비는 반드시 책정해야 한다예요. 시급을 받든 월급을 받든 혹은 수익의 몇 %를 나눠 가지든, 설령 공동으로 생활비를 내거나 누군가 혼자서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있더라도 인건비 책정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매장이 아주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와이프와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가족이니까 하는 마인드는 절대 안 돼요. 한 2-번 도와주다가 보통 가게 일에 휘말리는 게 장사이기 때문에 꼭 인건비는 책정해서 지급을 하든 인지라도 시켜줘야 돼요. 의외로 공짜라고 생각하고 일을 부려 먹으려는 가족분들이 있으니까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게에서는 완벽하게 일을 분담해야 한다예요. 주방이면 주방, 홀이면 홀, 아니면 설거지면 설거지. 가족이니까 멀티로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는 버리셔야
버리세요. 원래 그렇게 하나둘씩 관여를 하다 보면 의지를 하게 되고 서로 미루기 일쑤예요. 가족이라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한다면 이 가족 경영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설거지면 설거지라고 왜 이야기를 했냐면 설거지 같은 경우는 딱 분리가 되어 있는 주방 일이에요. 설거지를 하고 뭐 정리까지 할지 아니면 설거지만 할지도 심지어 구분을 해놔야 돼요. 아니면 요리만 할지 홀 서빙만 할지 계산만 할지 일을 분리해 놓는다는 건 서로에게 뭐 네 책임 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 분담 리스트를 만들어서 세분화시키면 참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체인 사람이 한없이 배려해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에 대표로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 아내든 남편이 됐든 한없이 가족에 대해서는 배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원에게는 똑부러지게 말을 하더라도 가족이라면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직원은 대표와 직원 간의 관계이고 가족은 아무리 뭐 공과 사를 구분하더라도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부부 사이에서는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일부러 잘못을 한 게 아닌 이상 그냥 보듬어 주는 게 대표의 역할이에요. 그게 일을 시키는 남편, 와이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손님과의 마찰에서도 남편 편, 뭐 와이프 편을 들어야 돼요. 뭐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사람이 먼저지 그 매출 얼마 때문에 뭐 겉에서는 아닌 척 뒤로 손님이니까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건 안 돼요. 그냥 가족 편을 들어주세요. 아셨죠? 가족 불화, 특히 이 부부 불화는 아주 한순간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이건 똑같고요. 손님은 또 새로 오게 하면 되고 다른 손님에게 더 많이 팔면 되지만 부부는 아니에요. 그 사람 단 한 명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야 돼요. 배려하고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부부 창업을 하면 좋은 점 5가지와 절대 지켜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초반에 부부끼리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좀 황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참 애매한데 이거 한 방에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꺼내는 부분도 있어요. 부부끼리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그 황당한 이유는 장사는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내와 남편분의 노력을 다른 사람의 환심과 바꾸려는 나쁜 생각이 순간순간 들다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이유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족의 희생에 있어서는 크게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희생하는데 장사만 잘 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또 장사가 안 되면 슬슬 작은 공간에 갇혀있는 가족끼리 트러블이 생기면서 시야도 좁아져요. 좀 더 넓게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같은 공간에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무언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나날이 지속될 수 있고요. 실제 많은 부부 창업자들이 토로하는 고민과 문제들이에요. 처음부터 같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후회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아무리 인건비를 책정하고 일을 분담하고 가족을 내 편으로 생각해도 이 성향에 따라서 안 되는 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내나 남편분을 본인이 하는 장사에 이렇게 막 끌어들이지 마시고 처음부터 직원이나 알바로 시작하세요. 진짜 벼랑 끝에서 도움을 바라면 그때서는 힘이 되어줄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들의 힘을 빌려서 장사를 하는 건 본인 혼자만의 약간은 좀 이기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서로 100% 200% 합의하에 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함께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고생했어 여보라는 말 한마디 꼭 해주시길 바래요. 그 한마디가 일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부부 장사의 진면목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많이 파시길 바라면서 곰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